네, 수단매가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종목에 대한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몰캡 인사이트 이재모 그로스 리서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닉스라는 종목을 들고 오셨고 직접 또 탐방에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자동화 물류 시스템과 관련된 기업인데 자동화 물류 시스템 많은 분들이 아실 테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동사는 이제 2030년 갔을 때 매출에 3천억에 도전하는 제닉스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스마트 이제 팩토리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동사가 이제 한국말로는 자동화 물류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어 약자로는 AMHS, 오토모티드 머티리얼 핸들링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냥 말 그대로 자동화 물류 시스템이고요. 제품의 뭐 입고서부터 출고까지 전 과정에 있어서 대부분 요새 공장 자동화로 많이 표현을 하죠. 대부분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제품의 생산되는 데 도움이 되는 솔루션들을 공급하는 업체를 바로 동사와 같은 자동화 물류 시스템 업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시장으로 볼 때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더 다양한 시장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이고요. 글로벌 AMHS 시장 같은 경우에 2019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연평균 성장률이 12.7%, 두 자릿수 이상의 굉장히 고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시장 규모는 자막에 나가고 있지만 505억 달러에서 1,010억 달러, 한화 기준 볼 때는 대략 74조 원에서 148조 원까지, 그러니까 지난 5년간에 걸쳐서 2배 이상 아주 가파르게 성장을 하는 네. 시장에서 동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화 물류 시스템, 반도체랑 2차 전지, 자동차까지 좀 전반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닉스가 가지고 있는 주요 제품에 대해서도 하나씩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실까요? 네, 동사 주력 제품이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네. 스토커 장비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AGV 또는 AMR이라고 나누는데 이 여러 가지 장비 다 합쳐가지고 자동화 물류 그냥 설비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스토커 같은 경우에 역시나 반도체에 쓰이느냐 또는 디스플레이 쪽에 쓰이냐에 따라서 구분은 되고 있지만 동사가 일단 구분을 짓기로는 반도체 스토커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지금 대부분의 제품들이 반도체 시장으로 많이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납품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 매출의 대략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AGV나 AMR, 보통 우리가 물류 로봇이 많이 부르는 요 설비 또는 장비 같은 경우에 대략 매출 비중이 한 10%인데 이쪽은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것 같고 향후 매출액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장비이고요. 기타 매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파츠라고 많이 부르는 부품, 그러니까 교체 수요가 있는데 이거와 함께 AS 이런 매출들이 일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요 제품단까지 설명을 해줬고 중요한 건 또 투자 포인트가 되겠죠.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상승 재료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체크 포인트 하나씩 보도록 하죠. 앞서서 짚어주셨습니다만 반도체 시장 확대와 함께 생산 능력 확대도 수혜가 좀 기대가 된다. 캐페스가 계속해서 증가하면 할수록 제닉스의 실적 개선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뒤에 이제 실적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동사가 지금 계속해서 실적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배경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동사 이 스토커 설비 같은 경우에 반도체 시장으로 지금 많이 납품되고 있는데 이 반도체 쪽 캐펙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동사의 설비 역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동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범용, 그다음에 특수형 이 스토커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고 특히 특수형 반도체 스토커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고객사 삼성전자의 70% 이상의 과점을 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기술력이 입증된 그런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전방 시장의 캐펙스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수주가 늘고 있고 이 수주를 기반으로 해서 보통 매출을 한 6개월, 7개월 정도 뒤에 인식을 하는데 이렇게 실적을 안정적으로 쌓아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가 지난 9월 30일, 그러니까 작년인데요. 이때 상장을 하면서 공모 자금을 받았고 이걸 역시나 시설 투자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전방 수요가 좀 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천안에 1공장부터 6공장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 공장의 캐파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공장은 어디에 짓고 있냐면은 평택
여기에 짓고 있습니다. 평택에 짓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의미를 바로 알아두셔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라인을 지금 그렇죠. 평택에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를 대응하기 위한 제닉스의 또 신규 시설 공장을 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공장이 다 지어지고 나면은 스토커 같은 경우에 생산 능력이 대략 43%, AMR이나 AGV 같은 경우에는 생산 능력이 103% 정도 크게 일단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방 캐펙스 투자와 함께 동사가 계속적으로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토커입니다. 스마트 자동 창고 삼성전자에 계속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 실적 개선도 이뤄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커가 있다면 AGV인데 스마트 항만을 진출한다. 어떻게 보면 신사업을 지금 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표님? 네, 맞습니다. 네. 일단 기존의 AGV나 AMR은 없던 설비는 아닙니다. 근데 새로운 시장 개척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항만 쪽은 이 물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자동화를 위한 시스템들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요. 업계에서는 스마트 항만 이렇게 많이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 스마트 항만 시장에 올해 진출하는 게 가장 큰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가 기존에 잘하고 있는 AGV나 AMR 이와 관련된 이런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이 스마트 항만 시장에 진출하는 거고요. 이를 위한 전제 조건들이 몇 개 있었는데 사업 목적도 일부 추가를 해야 됐고 증자도 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가 지금 전기공사업이나 정보통신공사업 이런 것들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를 좀 시켰고요. 무증을 통해 가지고 자본금도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를 위한 노력들을 이런 것들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 입찰을 위함인데요. 입찰을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동사가 이를 준비해 왔던 거고 이 전제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새롭게 진출하는 것을 목표를 하고 있다. 다만 올해는 단독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들어갈 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입찰에 참여해가지고 새로운 신규 수주를 받는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큰 매출을 가져올 수 있는 수주를 받게 되니까 올해 아마 시장에서는 이 스마트 항만 쪽에 가장 초점을 두고 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스마트 항만 쪽에서 새로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만약에 된다면 당연히 실적으로 매출로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실적에 대한 측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올해 제가 네. 일단 추정하고 있는 실적은 매출액 한 650억, 영업이익률은 한 10%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최근 한 3개년 올해 포함해서 600억대 지금 매출액을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고요.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보통 상장한 기업들이 상장 직전까지 실적이 좋다가 상장한 이후에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동사는 매년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걸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은 분명히 좋아질 거로 보입니다. 따라서 올해 650억, 영업이익률은 한 10%대, 그러니까 대략 65억 정도의 이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미 수주 잔고가 꽤나 있습니다. 이 잔고를 기반으로 해서 매출 인식을 하는 거니까 상당히 안정적으로 실적은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30년 갔을 때 매출액 한 3천억까지 달성 가능한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시켰다. 이게 지금 배성관 대표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매출액이 성장할 만한 기업으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실적도 좀 초점을 맞춰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매매 전략,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 리스크 요인은 없습니까, 대표님? 모든 기업들이 네. 리스크 요인들은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요. 제가 봤을 때 이 회사의 리스크는 결국 반도체 캐펙스의 어떤 투자 시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방 업체들의 투자 이제 사이클 약간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계획을 잡았다가 약간 조정을 해서 수치를 좀 줄인다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근본적으로 전방 업체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밸류체인에 있어서의 사이클은 항상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시장에 진출하는 게 목표인데 동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항만으로 진출하면서 반도체 이외에 다른 시장을 통해서 더 매출을 다변시키려고 하니까 이런 리스크는 점차 해소가 네.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닉스가 사실 아직 상장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소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를 잘 잡아주셨고요. 차트적인 분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 자체가 고점 대비해서 지금 좀 많이 밀린 상황이긴 합니다. 10,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디까지 상승 여력을 보고 계십니까? 동사 이제 네. 여러 업체들 비교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상장한 또 물류 로봇 기업 중에
TXR 로보틱스라는 기업도 보면은 시총이 지금 3천억대 거래되고 있는데 제가 단순 비교해 봤더니 동사와 매출의 영업이익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제닉스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제닉스는 현재 시가총액이 1,300억대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당장 단순 계산해 봐도 동사는 사실은 주가가 2배 이상 가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을 내는 로봇 기업 중에 제닉스를 보면 좋겠고 단순히 올해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을 해봐도 최소 제가 볼 때 한 16,000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동사가 실적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기업이니까 그런 점에서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매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제닉스를 좀 바라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모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